우리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이 진정한 나의 행운을 찾기를 원하신다면은 어딘가로 떠나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 답답하게 하는 것,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부셔버리고, 그리고 내가 두려움 같은 것을 갖지 않고 어떤 질서 같은 것을 파괴하고 그 땅을 떠나야만 우리 여러분의 모험이 시작돼야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동을 해야만 우리 여러분의 행운을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왠지 우리 여러분이 딱 지금 서 계신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거나 어떤 개성 같은 것을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혹은 우리 여러분한테 뭔가 어떤 답답하고 너무 꼰대 같은 명령, 굉장히 명령을 위한 명령을 우리 여러분한테 내림으로써 우리 여러분이 좀 더 가치 있게 빛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른대요. 우리 여러분이 너무 많은 통제를 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의 특별한 행운과 우리 여러분의 본 모습이 이렇게 감춰져 버린 느낌이 있어요. 왠지 우리 여러분의 직장이라거나 현재 인생의 모습이 너무 많은 개성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색깔을 유지해야만 우리 여러분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 쟤는 왜 저렇게 튀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특별한 척을 하나? 혹은 저 사람은 너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아. 이런 돌려 말하는 비난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는 어떤 결단력과 용기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여러분을 통제하는 잔소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반기 같은 것을 들면서, 아,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당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혹은 나의 진가를 잘 모르니까. 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좀 주변에 뿌리쳐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밟고 나와야만, 무모할 정도의 용기를 가져야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향해서 떠나야만 우리 여러분의 진정한 행운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행운은 no pain, no gain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결국에는 편견 같은 것을 부시고 나오려면은 어떤 충격 같은 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 여러분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른대요. 내가 그냥 참았으면은, 내가 그냥 나의 진정한 본 모습을 감췄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환경들에 나를 맞췄다면은 적어도 안정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를 박차고 나온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한테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는 있지만, 우리 여러분이 머무르고 계시는 곳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좀 발전을 저해시킨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어쩌면은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곳인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 박차고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추억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여러분이 저는 이곳을 이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저만의 신락원을 찾아서 떠날게요. 여러분 안녕. 이런 손짓 같은 것을 하면서 그동안 미운 정도 들었고 고운 정도 들었지만 이제 질긴 여러분과는 안녕이네요. 이러면서 그 문을 박차고 나가시면은 우리 여러분을 못 나가게 하는 어떤 손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1번님. 1번이 지금 진짜 준비된 거 맞아요? 지금 나가면은 1번님이 다시는 이런 비슷한 곳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1번님 확실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1번이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와 편견 같은 것들이 우리 여러분의 발목을 엄청나게 잡아다닐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그것들을 모두 뿌리치고 나오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과 굉장히 잘 맞는 우리의 편을 만날 수 있어요. 인복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우리 여러분이 미래에 만나게 될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 여러분을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느낌. 근데 왠지 우리 여러분의 모습에서 실은 내가 기존에 머물러 있었던 장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셨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막상 나와서 내가 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기는 한데 인생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 라고 느끼실 수가 있대요. 우리 여러분한테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긴 했지만, 내 편들로 채워지긴 했지만, 아직도 뭔가 마음 한켠에 쓸쓸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슬픈 표정을 지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이 쓸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막 괴롭힐 거래요. 1번아, 너 왜 그래? 너 왜 갑자기 요새 좀 우울해 보여?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왜 힘든데?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우리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나가셔야 된대요. 떠나셔야지 좋은 사람들로 우리 여러분의 편으로 채워질 거래요. 그리고 여기서 느껴지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우리 여러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고독과 외로움, 쓸쓸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친구라던가 좋은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보다는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게 꿈일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남자친구보다는 남편이 나는 좀 더 좋은 것 같아. 좋은 직장 동료보다는 결혼을 약속할 수 있는 남자친구가 나는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이상의 외로움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이렇게 채워주려고 해도 우리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외로움의 주머니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공허함 같은 거를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대요.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는 굉장히 우리 여러분을 진득하게 사랑해줄 사람들로 채워질 예정이라서 우리 여러분의 허기와도 같은 외로움이 잘 채워지게 될 거래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너를 만나서 기뻐 1번아. 앞으로 우리 맨날 재밌는 거 많이 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외식도 하고 놀러 다니자. 이러면서 어떤 약속 같은 것을 많이 잡는 느낌인데 그 와중에 약속이 파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결국 혼자가 돼서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 있지만 어느새 또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면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아까 놀았던 사람들한테 나한테 전화나 카톡이 오는 거예요. 1번아, 너 잘 들어갔어? 괜찮니? 우리 너무 재밌게 놀아서 10시 넘어서 너 집에 들여보내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 너가 택시 타고 들어갔잖아. 너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다정함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래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꼭 어떤 영역을 바꾸셔야만 해요. 기존에 있는 어떤 질서에 안주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좀 나가셔야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다음에 가지게 될 행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갈등이 사라져요. 이게 어떤 갈등이냐면 우리 여러분을 중심으로 주변에 되게 의견 화합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안달인 듯한 느낌도 있어요. 저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어쩌면 싸움이 날지도 모르는 좀 일측불발의 느낌이 있어요. 토론이 너무 격렬해져가지고 어느덧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결코 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느낌? 제 말이 맞아요. 아니요, 제 말이 맞는데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발 조용히 하시라고요. 이런 느낌. 하지만 이런 굉장히 정신산만하고
불편한 갈등의 문제 같은 게 종결이 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지 말고 에너지 소모는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이러면서 트러블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의견의 충돌이 마침표를 찍게 된 느낌? 그래서 회의의 결과가 결국에는 굉장히 좋아서 우리 여러분한테 보상 같은 것으로 들어올 수가 있대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라면은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승진이라던가 보너스라던가 금전으로 행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뭔가를 타인한테 요구를 했어요.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근데 우리 여러분이 요구를 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대요. 우리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하고 타인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트러블이 굉장히 정확하고 합리적인 마침표를 찍고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 대한 어떤 추가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볼게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둘러싼 그 갈등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진행되기 내버려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는 대화에 대해서 나는 듣지 못했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갈등해라, 갈등해라, 갈등아 불거져라. 갈등이 터질 대로 터지면은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문제의 마침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태양처럼 빛나는 어떤 물질적인 행운으로 우리 여러분한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을 모르는 바보처럼 행동하시고 난 마치 일이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게 진행될 줄 몰랐다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에 끼어들면은 직접적으로 끼어들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 혹시나 우리 여러분이 여기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어찌됐든 우리 여러분이 좋은 방향으로 그 일의 흐름이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갈등이 2등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여러분의 그냥 현재 상태 자체가요. 그냥 지금 딱 이 순간에 인생의 순간 그 자체가 어두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왜 나만 이런 거 같지? 다른 사람들은 나 같지 않은데 왜 나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진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 같은 것에 대입을 해보자면 우리 여러분이 너무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밤에는 호프집에 가셔서 잠을 못 자고 야간 알바를 하고 낮에도 알바를 하고 그렇게 알바를 두 태양을 띄어야만 나의 잠을 팔아야만 나의 밤을 팔아야만 우리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우리 여러분 자체가 이미 행운이고 우리 여러분 자체가 내 인생의 부족함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인생이 어두컴컴하고 나 혼자 지하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도 기어이 그 지하를 이렇게 기어서 올라온 다음에 가장 최고 위층에 있는 로얄층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래요. 알바를 두 탕을 뛰어서 모자라면 나는 세 탕도 가능하다. 근데 세 탕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부를 갖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행운은 당신의 정신력입니다. 라는 식으로 리딩이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을 하시지 말래요. 우리 여러분은 절망에 빠졌다가도 용수철처럼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은 잘 해결하게 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리딩이 나왔어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지만 우리 여러분은 지하경제에서 창조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인 불행에 대한 편견 따위는 우리 여러분한테 통하지 않는다. 당신은 무조건 할 수 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을 믿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혹시나 우리 여러분의 정신력과 마음이 지금 정주를 놓고 방황을 하고 계시는 상태라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의 어떤 교훈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어둠에서 헤매고 거기를 뛰어다니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당신의 행운은 당신의 팔다리 그리고 뇌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오세요. 당신의 행운을 이용해서 여기서 벗어나와야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움직임? 그게 우리 여러분의 행운인 것 같아요. 나의 필사적인 노력, 그것이 부와 행운을 부르는 느낌이고, 고장난 기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어떤 미래에 정해진 부 같은 것도 우리 여러분이 가질 수 없게 될 거래요. 그래서 카드는 어떤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경고 같은 것도 주고 있어요. 어둠에 지면 안 된다. 슬픔에 잡아먹히면 안 된다. 걱정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놓쳐버릴 수 있다. 카드에서 언뜻 보이는 우리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게 어둠 속을 결국에는 박차고 나와서 빛을 향해 뛰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 빛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겪어보지 못했었던 부 같은 것을 맛볼 수 있는 느낌이에요. 자수성가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어둠 속을 좀 더 잘 헤쳐나오려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추억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움직이는 어떤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돈을 꺼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카드에서 들려오는 느낌은 날래 빨리 달리라우 동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걸어다니면 안 되고 뭔가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린 모션이라던가 속도를 늦추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못 꺼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면. 그래서 빨리 움직이셔라. 우리 여러분의 어떤 소중한 그런 금전적인 가치, 정신적인 풍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조건 빨리 움직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을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행운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회사 같은 건물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좀 속해 계시는 곳인데 우리 여러분을 권위적으로 누르는 어떤 건물, 연구원이라던가 학교라던가 회사 건물 같은 거, 이 안에서 우리 여러분이 좋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들의 무리, 대열에 합류를 해야만 앞길이 창창하게 열릴 수 있는 느낌인데 우리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래요. 우리 여러분이 나의 편을 만들고 싶다면 어떤 곳에서 내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왠지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료라던가 상사라던가 가족 이런 사람들 친밀하고 우리 여러분하고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을 인정을 하고 일원으로서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당신이 걸어 들어오다니 당신은 보통이 아니군요. 하지만 어떤 시험을 받아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느낌인데 우리 여러분이 합격을 해가지고
좋아요. 당신은 지금부터 어떤 자격을 얻었으니 우리와 함께해도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일원이 맞네요. 마지막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어떤 무리와 대열에 합류를 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좀 좋은 사람들과 만났다라는 느낌이에요. 나의 24시간 중에서 반 이상을 보내도 괜찮은 곳에 들어간 느낌? 우리 여러분 나름대로는 어떤 좀 불만하고 권위에 대해서 100% 굴복하고 싶지 않을 수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이고 냉철한 현실의 시선으로 보자면은 우리 여러분은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정이 있는 곳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당신은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가 챙길게요. 가족과 다름없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함도 좀 가지시면 훨씬 더 좋을 거래요. 일단 우리 여러분이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시험 같은 것을 봐야 되는 느낌인데 우리 여러분이 잘해서 들어간 건물인데 거기서 면접도 합격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100%다 맞추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은 좋은 곳에 들어가신 거래요. 혹은 앞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뭔가 조직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직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는 조직,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렵거나 우리 여러분이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카드가 해주는 이야기는 축하합니다 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이 이 행운을 좀 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은지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낼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좀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좀 주변의 분위기가 까다롭고 보수적이다 그리고 좀 권위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기는 하대요. 뭔가 서열이 그리고 규칙이 너무 많은 그런 느낌? 굉장히 엄한 분위기란 느낌도 있어요. 안정적이지만 좀 무서워, 날카로운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정신이 좀 피곤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는 말래요. 우리 여러분이 주변 분위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불안함에 대해서 동요를 하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을 지켜보는 눈과 시선이 굉장히 많은 느낌이거든요. 곳곳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정신력이 좀 단단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괜히 우리가 맨날 뭐 하던 거 이렇게 해도 누가 내 옆에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나 잘하나? 이렇게 검사하는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삐끗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쳐다봐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는 자연스럽다. 나는 부자연스럽지 않다. 나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난 착실하고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꽤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장소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듣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대요. 약간 우리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그 미묘한 상황 같은 거는 우리 여러분한테 커다란 해가 되지는 않을 거래요. 또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여러분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 같은 것, 능력 같은 것을 발휘하셔가지고 굉장한 걸 얻으셨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작은 문제가 엿보이는데 우리 여러분이 얻은 것에 대해서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여러분이 한 번의 실패를 겪고 있다면 혹은 앞으로 겪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일어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만 또 다음번에 넥스트 성공을 우리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또 성공하고 싶으면 무조건 또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당신의 행운을 잡고 싶다면 실패했다고 누워있으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어떤 경고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모습은 마치 이래요. 요새는 코인 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비유를 하자면 엄청난 어떤 성견 지명과 공부를 통해서 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는데 돈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망에 빠졌다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출근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뭐든 해야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하고 연관된 행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실, 실패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가 뛰어넘어줘야만 다음에 넥스트 단계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극복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고, 미래가 막막한 때에 내가 돌진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카드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이 여기를 이렇게 메뚜기처럼 건너뛰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메뚜기처럼 한번 펄쩍 뛰어서 이 블랙홀 같은 실패의 구멍을 이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다음번에 성공을 거머쥐려면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어떤 긴 과정의 통로를 이렇게 잘 건너가게 되면은 결국 노력한 만큼의 성과, 결실을 얻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가 우리 여러분을 죽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생명이 계속되는 한 우리 여러분이 얻는 어떤 보상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야 있겠지만 결국 우리 여러분이 쓰는 그 시간들은 우리 여러분의 성공과 자신감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배반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요행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행운 같은 것은 특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를 찾아온 행운 같은 것은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가치보다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땀 흘려서 쏟아낸 그 노력을 좀 더 믿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노력이,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행복입니다. 라는 식으로 리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